네. 밖은 되게 좀 쌀쌀하고 하던데 그죠? 날씨 온도 떨어져서. 근데 또 강의실은 좀 이렇게 온기가 있네요. 아무래도 그 어머님 아버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열의 때문이 아닌가. 네. 인사드립니다. 다원에서 물리 담당하고 있는 신호성입니다. 네. 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고3 수험생으로서 우리가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저도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입니다. 어 네. 선택 과목은 물리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리 선택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입장에서 이제 수능이 어떨지 우리 아이가 고3 수험 생활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이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답을 얻게 해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보시면 제 자료 중에 이렇게 한 장짜리 팜플렛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장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내용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요 팜플렛의 뒷면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그 QR 코드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기능을 켜서 이렇게 스캔하시면은 바로 URL이 떠요. 그 URL 뜨면 회원 가입할 수 있고요. 이런 거 아니고요. 그 URL 뜨면은 거기에 제 구글 드라이브 공유 폴더가 떠요. 그래서 자료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들의 선관도 좋겠지만 또 우리 실제 수업을 들을 아이들이 자료가 어떠한지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QR코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요 강의 속에서도 PDF 자료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대수능 물리 손글씨 해설이 바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작년에 서바이벌 있잖아요. 서바이벌이 우리 이제 시대 컨텐츠 중에 제일 좋은 컨텐츠인데 그 서바이벌이 안타깝게도 정답만 나오고 해설지가 없어요. 근데 저 이번에 또 처음 아는 게 과탐만 그렇대요. 국영수는 또 해설지가 나오는데 과탐만 해설지가 없이 정답표만 나간대요. 강사들한테도 정답표만 나와요. 강사 개인 능력으로 해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글씨 잘 못 쓰면 수업 시간에 빠르게 막 적다가 자기가 쓴 글씨가 뭔지도 못 알아보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손글씨 해설을 꼼꼼하게 시험지에 그대로 다 써가지고 나가요. 보기 좋게. 그래서 그런 자료도 샘플 자료 다운로드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 있잖아요. 그 시즌 1에 11번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럼 11번의 주간지가 나가게 되어 있고요. 책으로 나가거든요. 그 책 중에 첫 번째 책을 작년 기준 책 해가지고 한 권을 올려놨어요. 통으로 PDF를. 그래서 그걸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자료가 이런 것들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자료들을 좀 많이 그 뒤에도 계속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자료를 올려놓거든요. 일부러 그 폴더에 올해는 그 폴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첫 번째는 과목 선택도 아직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설명회를 항상 물리가 맨 처음 순서로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택자 수가 제일 적기 때문이에요. 선택자 수가 제일 적어서 그 뭐 생명이나 수학이나 이제 선택자 또는 수학은 필수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뒤에 천천히 오셔라. 물리 이제 관심 없으시면 오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한데 사실 아직 선택 과목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인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어제 분당에서 설명했는데 거기 좀 많이 오셨어요. 한 1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좀 대화도 많이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보니까 아직 선택 과목 선택을 못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선택 과목을 선택을 왜 못할까요? 다양한 유불리를 따지느라 그렇죠. 이 편권이 잘못한 거죠.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여 출제하겠다고 했는데 과목별 유불리가 있어 보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보이는 건 표점이죠. 표점 제일 높은 표점 딱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눈엔 그것만 보이잖아요. 만점 받으면 표점이 몇 점인가. 어떤 과목은 뭐 74 이런 거 나오기도 하고 사회문화 막 생활률이 이렇게 막 올라갔죠 이번에. 사탐론 가속화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은 막 69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는 뭘 시키고 싶으세요? 당연히 얘죠. 그런데 요 74를 받는 학생이 몇 명일까요?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작년인가 재작년 지구과학이 15만 명 좀 넘게 봤을 때 표점이 72점인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만점 표점이. 그때 만점이 몇 명일까요? 15만 명 중에 90명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15만 명 중에 90등 할 수 있거든요. 90등 할 수 있을까요? 현실과 우리가 타협을 해야 돼요.
내가 보는 우리 아이의 기대치와 우리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현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유불리를 따지고 싶으시다. 그럼 뭐냐면 안정적인 표점을 보셔야 돼요. 안정적이란 뭐냐면은 이런 것도 또 있어요. 이게 또 뭔가 디스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실력이 출중하게 올라가 있어도요. 한 문제가 그날의 운에 따른다는 표현을 그 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하세요. 이건 오늘 보이면 풀리는 거고 안 보이면 안 풀려. 그런 게 있습니다. 과목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불확실적인 요소가 없는 과목이 뭐냐 물으면 그게 물리예요. 물리는요. 실력이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는요. 우선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 점수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과 비슷한 과목이죠, 사실은. 수학과 비슷한 과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할 때 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물리 선택자가 제가 선택했을 때부터 제가 선택했을 때 6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통과학의 물리2 이렇게 선택하던 아마 비슷한 또 저보다 약간 위시거나 이럴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5만 명 그 근처를 계속 유지를 해요. 이제 지금 사탐으로 도망갈 것이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이과형 친구들이 사탐으로 도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뭐냐면은 사탐의 문제 특성과 그 이과형인 과탐의 문제 특성은 다르거든요. 다른데 그걸 그냥 다들 쉬우니까 문과가 이과보다 공부 못하니까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위험합니다. 시대인재 수학과 과학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를 못하거든요. 영어를 못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문과 친구들은 뭘까요? 과탐 수학을 못하지만 국어하고 사회문화, 통학사 이런 것도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조건 1등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표점을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것. 이걸 좀 보시는 게 선택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제가 물리 선생님으로서 다른 걱정 안 하는 게 그럼 물리는 할 놈들은 다 해요. 사실은 그 할 놈들이 선생님 다 잘하는 아이들이잖아. 아니죠. 어떻게 5만 명이 다 잘합니까? 그냥 물리가 좋아서 하는 애들도 물리 못하는데도 좋아해서 하는 애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물리를 선택하는데 다른 과목으로 좀 유불리를 따져야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건 고민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할 친구들은 다 하기 때문에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건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수능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의전 있죠. 의대 그리고 피트 있죠. 약대. 그쪽에서 17년간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뭐 이제 뭐 일타로 계속 즐거운 그죠? 즐거운 강의 생활을 계속 하다가 제도가 다 사라져 가지고 이제 수능으로 내려오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제가 학원을 선택할 때 시대인재를 선택한 이유는 당연히 제일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이제 강사의 강의력이 더해지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시대인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 시대인재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다. 되게 좋은 학원, 제일 현재 잘 나가는 학원을 선택해야지 안정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이제 각자의 개인 취향, 아이하고 맞는 선생님 이렇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어떤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능 문제 분석을 어느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수능 물리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6월, 9월이죠. 그리고 올해 수능이 여기 있죠. 맨 밑에. 그리고 22, 23, 24 대수능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적어봤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뭐냐? 우리 표점이라는 걸 요 값이 이제 크면 클수록 표점이 큰 건데요. 잠깐 우리 물리 공부, 수학 공부 잠깐 하고 가죠. 뭐냐면은 표준 편차라는 게 있고요. 저기 있는데 잘 안 보여서 표준 편차가 있고요. 내 점수가 있어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요.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누면 이제 기본적인 여기에 이제 사실은 표준 편차를 다시 10점으로 바꾸고 이런 어떤 통계적인 그 조작이 있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면 이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닌 게 표준 편차는 다른 게 아니라 얘가 작으면 학생들이 점수가 다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차이값들이 비슷비슷하게 있다. 그럼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퍼져 있다. 50점부터 빵점까지 다 있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커지는 거예요. 자, 표준 편차가 작아요. 그리고 평균이 낮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 점수가 높으면 내 점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내 표점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시계에 의하면 높아지네요. 그죠? 선생님 저는 그냥 엄마 아빠지 뭐 이런 이과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생각해 드리면 오밀조밀한데 오밀조밀 다 모여 있는데 걔네들이 다 평균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나 혼자 50점이야.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다 평균 저 아래에 있어요. 그럼 나 혼자 50점이야. 그럼 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밀조밀하고 평균이 저 아래에 있는데 만점이다? 그러면 표점이 아주 높다.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막 표점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요것만 보시잖아요, 그냥. 근데 그 과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가 다 EBS 있는 데 다 떠 있어요. 그걸 그냥 보셔도 아 평균이 낮네, 오 표준 편차가 작네, 그럼 표점이 잘 나오겠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를 볼 수 있는 방식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럼 물리를 봐보세요. 물리를 보시면 22, 23, 24 수능을 쫙 보시면 다 25점죠 평균이. 그리고 표준 편차는 12점 근처에서 맞추려고 해요. 원래 가장 이상적인 시험지는요. 평가원 원장이 요구하는 게 50점 만점, 25점 평균, 12.5 표준 편차. 외우기 쉽죠? 반씩 깎으면 돼요. 50, 25, 12.5. 그게 이상적인 점수인데 물리는 그걸 어느 정도 계속 획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작년에 교육부 방침 때문에 올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평균 봐보세요. 특히 9월 평가원은 망한 시험지였죠. 다들 성적표 받아보셔서 아셨죠? 2등급이 블랭크가 됐고 그래서 9월 평가원 때 출제자가 바뀌었다는 게 정설이에요. 출제자 이제 물갈이가 됐다. 그래서 문제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아닌. 그런데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셨죠. 그래서 수능 때는 조금 맞춰주긴 했지만 평균이 아쉬운 거예요. 평균을 표준편 조금씩만 더 낮췄으면 표점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었겠죠. 현재 만점 표점이 물리가 68점 나오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고요. 만점자는 1000명 정도 상회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2년도 대수능 같은 경우는 만표가 72점 나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100점 맞은 만점 맞은 친구는 106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아이가 저기에 들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면 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는 게 백분율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특정 대학 서울대 이런 데 아닌 이상은 백분율 손해 보면 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 아이가 5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백분율도 확보가 되는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과목 선택에서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종반 아이들 보시면 6월 모의고사가 만점이 40%예요. 평균은 46.2고요. 표준 편차는 5점이에요. 오밀조밀 저 위에 있다는 소리겠죠. 전국은 표준 편차 12였잖아요. 평균이 25였고. 그러니까 오밀조밀 저 위에 있는 게 시대 재종입니다. 만점자 40%, 9월 평가원은 만점자가 63%예요. 물론 하나 틀린 친구까지 하면 87%였어요. 9월 평가원은. 그러니까 시대 재종에 모이는 친구들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잘하는 거겠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올해 수능 문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아이들하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표를 보는 방법은 오른쪽 할수록 어려운 문제고요. 1, 2, 3, 4페이지 문항이에요. 그리고 보면 4페이지 문항은 어렵네요. 그죠? 그리고 1페이지 문항은 쉽네요. 자, 2페이지 문항은 적당하네요. 작년 수능은 2페이지에 10번이 여기 있었어요. 보여드릴까요? 작년 수능 2페이지 10번이 여기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이제 말 그대로 말린다고 하죠. 멘붕 온다고 하죠. 2페이지 문제인데 내가 못 풀고 있네? 계속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 4페이지 풀 시간마저도 놓쳐버리는 거죠. 아쉽게도 올해는 요 문제가 원래는 그 문제였거든요. 11번이. 연계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정상파 간섭 문제였는데 안타깝게도 선택지를 쉽게 구성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갈게 저기로 갔어요. 그 대신에 이제 3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3페이지 보시면 난이도가 쭉 펼쳐져 있죠. 3페이지 풀면서 아이들이 찬물 뜨거움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 쉬웠다. 뭐야 어려운데? 쉬웠다. 여기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뒤에까지 안정적으로 가냐 못 가느냐. 왜? 뒤에 페이지가 쉬웠거든요. 상대적으로. 사실 19, 20번은 이런 정답률이 나오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간 친구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작년에 보시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2페이지거든요. 작년 2페이지는 다 역학이에요. 역이죠. 작년 2페이지는 다 역하고 물었다라면 올해 문제는 오히려 3페이지를요. 단 하나도 섞이지 않게 냈어요. 다 골고루 다양한 단원을 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돼, 아이들하고 같이. 그래서 올해의 경향에 맞춰서 또 그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런 부분들을 함께 아이들하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 대학원이 물리교육과였어가지고 그때 같이 연구했던 분들이 사실 지금 평가원이나 아니면 출제진이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락은 안 해요. 당연히 사교육 시장에 있으니까 다 연락 두절하고 사는데
그때 우리가 연구했을 때 문항 변별력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함께 연구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강조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아까 재종 아이들 얘기했는데 잘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실제 잘하는 거 보시면 EBS 정답률 27% 나올 때 시대 재종 정답률 80%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얘네들은 웬만해선 80% 밑으로 안 떨어져요. 정답률이 문항별로. 여기 가끔 67% 하나 가끔 나와요. 정말 이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되게 심한데 그럼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서울대 들어갈 때 90년대 기준으로 의대보다 서울대 좀 좋았을 때 얘기죠. IQ 평균이 얼마일까요? 입학식 날 입학처장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 IQ 평균이 얼마다 하면서 이제 훈화 말씀을 하셨죠. 얼마일 것 같아요? 110이요? 아, 좀 서운하네요. 좀 좋은 학교였는데. 갑자기 올리시네요. 네. 네. 정확해요, 거의. 109였어요. 자, 우리 인간의 전체 평균 IQ가 100이거든요. 근데 109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사실은 학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이제 지스트에 얼마 전에 이 친구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셔서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 친구가 작년에 시험 삼아서 그냥 수능을 봤대요. 심심해서. 수능을 봤는데 몇 등급 나왔을까요? 물리 관련 학과 교수예요. 3등급 나왔어요. 왜 3등급 나왔냐? 물리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죠. 근데 30분 안에 못 풀겠다 이거야.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게 단적인 예시입니다. 단적인 예시. 그래서 결국에는 훈련하면 되는 것이지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과거 영재고 아이들 공부 되게 잘하죠. 그 친구들이 서바이벌 반수로 들어와요. 자주 반수로. 왜냐면 카이스트 갔다가 와서. 카이스트는 서울과학고 영재고를 되게 싫어한대요. 왜냐면 다 반수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받지도 않는데요. 잘. 자, 그런 영재고 아이들이 왔어요. 서바이벌 1회차를 풀었어요. 몇 점 나올까요? 30점이 안 나와요. 50점 만점에. 평균이 35점, 40점 나올 때. 그런데 걔네들 2달만 지나면 5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훈련되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인데 작년 3등급이었는데 47점이에요. 지금 일부러 그냥 50점 할 때 애들은 얘기 말고요. 올라간 아이들 한번 몇 개 뽑아봤는데 완전 노베에서 시작했어요. 2월에. 그리고 50점 받았어요. 이 친구는 43점 받았어요. 이거 작년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4등급이었거든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년 2등급이었는데 50점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성적표 보여드릴게요. 분당 대천 친구인데 47점 받았대요. 이 친구는 서바이벌만 들었어요. 인강만 듣고 있다가 이제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7점 나왔어요. 50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쉬워요, 사실. 작년 수능 32점으로 시작한 반수 친구예요. 공부를 거의 못했던 거죠. 32점은 몇 등급입니까? 제가 아래 등급은 관심이 없어서. 근데 47점이에요. 이 친구도 보시면 항상 3등급 뜨다가 수능에서 이번에 이제 만점이 떴어요. 3등급 나왔었는데 작년 올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죠. 뭘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친구 보실래요? 저 47점에 겨우 1% 들어갈 것 같아요. 물리 똥멍청이었던 저를. 이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선생님 저 서바이벌 30점 초반대 나와요.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2등급 턱걸이라도 하고 싶은데 라고 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니까 되잖아요. 이 친구는 남학생인데도 이렇게 막 되게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서 이모티콘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게 분명 하면 된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다원 친구예요. 작년 합격제니까 올해 학생은 아직 아니겠죠? 작년 다원 친구인데 서울대 의예과 정시 합격입니다. 수시 합격이 아니에요. 정시 합격이에요. 현역이에요. 현역. 고3 작년 기준 고3이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수석한 친구보다 표점이 1점 낮았어요. 네. 화투 선택했어요. 대신에. 화투 선택했는데 화투에서 71점이가 두 개가 틀려서 하나가 두 개 틀려서 하나 틀렸나 그랬구나. 그래가지고는 좀 깎였어요. 절대 만점 나오기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서울대 의예과 가는 친구인데. 정시 기준이니까 몇 등 한 겁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고마운 게 딱 한 번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딱 한 번 빠지고 전출했습니다. 시즌 1, 2, 3, 4.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되게 독특하대요. 강의가. 이 독특하다 원래 안 좋은 편 아닌가요? 독창적인 체계를 갖고 있대. 왜냐면 제가 수능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체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빠르게 풀 수 있고 역학뿐만 아니라 비역학도 잘 풀린다라고 회계망측한 연력학 선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돼 있죠. 이 친구가 써준 후기인데 현역도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푸느냐?
그 아이들이 보통 푸는 거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기출 문제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 필요하네요. 풀이에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 그런데 우리 방식으로 풀면 두 줄이면 끝나요. 이게 실제 풀이에요. 실제 풀이. 힘결정 정리라고 해서 올해 재종반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풀이법이에요. 힘결정 정리 보강 영상을 몇 번을 넣어주지 모르겠어요. 수백 번을 넣어줬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강사가 해야 될 건 그냥 야 식 세우고 물리는 다 똑같아. 원리야. 식 세워서 니네들이 열심히 연립계산 문제 잘 풀면 답 나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하는지. 빠른 풀이법이라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알아먹게 가르쳐야 돼.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가르쳐야 돼. 강사만 열심히 잘 풀고 강사는 천재적으로 풀어요. 근데 아이들은 못 따라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피트 때나 미트 때. 그래서 그 요리법이라는 것의 핵심은요.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유튜브는 훨씬 낫지 레시피 보는 것보다. 그런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실강을 들어야 돼요. 실강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서 요리법을 전수받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딱 힘결정 정리가 나왔어요. 올해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오답률 1위 25.2%니까 상위권도 변별이 됐겠죠. 네. 그런데 게다가 기억 니은 디귿인데 25.2%예요. 이게 1, 2, 3, 4였으면 그냥 20% 나옵니다. 20, 20, 20, 20.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라서 좀 찍을 수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나왔고요. 미지수가 5개짜리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소실적에 XY 연립방식 풀어보셨죠? 미지수 2개짜리 보통 2줄 그죠? 미지수가 5개예요. 그러니까 잘못 접근하면 그냥 계산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뒤에 19번 20번을 못 푼 거예요. 쉬운데. 힘결정정이 풀면 아까처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뭐 문제는 뭐 이제 다양하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것들 제가 알려드려요. 이건 작년 문제인데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프를 따져야 되는 것. 근데 보시면 5초 만에 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저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실제로 증명해주는 그 신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했는데 4페이지 첫 번째 문제였는데 이걸 빠르게 푸니까 뒤에 4페이지 풀 수 있는 시간이 다시 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3, 4분 걸려야 되는데 30초 이내에 풀 수 있으니까. 저런 것들 한두 개만 나와주면은 상당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수능은 사라져야 된다. 왜냐면 물리학과 관련된 교수가 3등급이 나오고 훈련된 아이들은 잘하고 영재고 아이들이 봤는데 맨 처음에 보면 점수가 안 나오고 훈련되면 잘 풀 수 있는 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훈련이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학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사실은 불평등. 학원 강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수능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탐이 물리원이 사라지죠. 2년 후에. 네. 제가 있던 그 시험 제도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전에서 일탈했더니 사라졌어요. 피트에서 일탈을 줄곧 했더니 또 사라졌어요. 수능에 내렸더니 이제 그냥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서 혹시라도 없애고 싶은 시험이 있다. 그럼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 가면 사라집니다. 실전력을 키우는 방식을 제가 가르쳐요. 단순히 물리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물리를 푸는 방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풀이 전략에 대해서 이게 다 이러면 또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야매 이럴 수가 있는데 저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서 서울대 물리교육과 대학원을 그리고 거기서 올림피아드 아이들을 많이 올림피아드 아이들 가르쳤다는 게 학원이 아니라 저희 대표 선수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을 조교하고 가르치고 출제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야매란 말을 쓸 수는 없고요. 다 뭐냐면 수학에 기반한 연립 간소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소한 수학이 3등급 안에 든다. 그럼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을 겁니다. 수학적인 기반이 돼 있으면 완전 좋아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뭐 다른 것들은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요. 그래서 보면 그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요. 4페이지는 되게 쉽다고 하고요. 1, 2페이지에서 보통 틀려요. 실수해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단과 친구들은 처음에 서바이벌 시험 보면 3페이지까지 목숨 걸어요. 그리고 4페이지는 버려요. 찍어. 왜? 어차피 나는 선생님 저는 3페이지까지만 풀고 찍겠어요. 40점 나와도 서바 기준으로 1등급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상위권 아이들은요. 4페이지를 풀기 위해서 1, 2페이지를 엄청 빠르게 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수를 한 걸 하겠죠. 그래서 항상 검토를 1, 2페이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단과 아이들도 얘들아 지금은 3페이지야. 근데 한 9월쯤 되면 10월쯤 되면 이제 3페이지까지 2페이지까지는 7분 8분에 끝내. 빠르게 풀어봐. 그리고 3, 4페이지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당연히 1, 2페이지 틀려요. 그 틀리는 실수하는 문제들을 이제 점검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수 유발 문항이 3문제가 있었거든요. 16번, 13번, 4번 이렇게 실수 유발. 이거 50%에 4번인데 4번인데 50% 나왔어요. 실수한 친구들이 30%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실력으로 틀린 친구들이고요. 이런 거를 근데 왜 필요하냐? 실수를 해봐야 선생님 제가요 보니까 현대물리에서 실수를 자주 해요. 제가요 역수 실수를 자주 해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경험을 하면
시험장에서는 그런 파트가 나왔을 땐 천천히 풀라고 제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를 해본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수능날 오히려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꼼꼼하게 시험지 운용하는 부분까지도 서바이벌 때 많이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20번인데 20번 이렇게 숫자 몇 개만 쓰면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전국 점수율 39% 이해가 안 돼요. 한 60% 나와야 되거든요. 재종반 아이들 정답률 이건 무조건 90% 넘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운용을 못하니까 20번을 못 풀고 또는 20번 쉬운 문제인데 이상하게 풀어서 계산만 지점하게 써놓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런 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바꿔야 되고요. 제 수업의 지향점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단순히 내신 물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수능 물리와 내신 물리는 전혀 달라요. 그걸 어머님들 증거로 3월 교육청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 3학년 됐을 때 3월 교육청 물리 성적을 봐보세요. 다른 과목과 달리 물리 성적이 내신과 괴리감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일이.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이게 우성쌤이 그때 말했던 이거구나. 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즌 1, 2, 3, 4의 기본 생각은 반복 심화입니다. 반복 심화에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콜렉터. 뭐 서바이벌 모으고요. 강대 K 모으고요. 뭐 개인 강사 컨텐츠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책장이 가득 차요. 근데 그중에 푼 건 10%도 안 돼. 콜렉터래 콜렉터. 수집가 문제 수집가. 우리 아이가 문제 수집가 된다. 재수, 삼수, 사수할 친구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막으셔야 돼. 제 교재는요. 뒤에 교재에도 앞에 교재 문제가 들어갑니다. 일부. 왜? 까먹거든요. 실제로 까먹어.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간 문제인지도 몰라요. 야 이거 세 번째 들어간 문제인데 모르죠. 몰라요. 그냥 풀어 처음 푼 줄 알고. 그래서 반복이라는 걸 현역 친구들, 고3 친구들은 꼭 반복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교재에 그걸 교묘하게 다 일부러 중요한 문제들은 반복시키도록 재구성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교재들이에요. 꽤 많죠. 네. 제가 표지 디자인에서 직접 작업한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쁘지 않나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단 1도 다른 사람 손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 선거 벽보 같았구나. 그래서 제가 선거 벽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교재도 제가 일부러 디자인 작업하고요. 제 손을 거치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만든 문제가 한 1,500제 정도 돼요. 그걸 다 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해서 다 교재에 녹여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시즌 1 수업이 이 수업 중에 4개 중에 선생님 저는요. 저희 아이는요. 딱 수업 3달만 들을 거예요. 2달만 들을 거예요. 그럼 저는 딱 요거 하나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면 좀 그런데 들으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걸 들어야 돼요. 왜? 간단한 이유는요. 제가 재종반 중간에 들어온 애들, 단과 중간에 들어온 애들 있잖아요. 서바 때 들어온 애들도 이 보강은 무료로 다 넣어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얘만 들으면 여기 뒤에서 배우는 거 어떤 거든 다 풀 수 있어요. 약속드려요. 시즌 1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못 푸는 서바이벌. 수능 아닙니다. 서바이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서바이벌 문제가 1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시즌 1의 풀이법은요. 그만큼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모든 내용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요. 서바이벌 시즌 1 강좌는 뒤에 가서도 아이들이 원하면 다 보강을 무한으로 제공을 해줘요. 까먹었니? 다시 들어. 까먹었니? 다시 들어. 이렇게. 질문해요. 너 내용을 모르네? 그럼 다시 들어. 내용을 안 해? 그럼 제가 알려주죠. 근데 내용을 모르면 다시 들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강좌가 모든 풀이법을 가르쳐드리는 모든 기출을 풀 수 있는 기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기본이 핵심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를 되게 중요시 여기시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은 분명히 서바이벌을 중요시할 거거든요. 아니야. 현역한테는 저 앞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돼 있어야지 서바이벌을 풀 수 있어요. 수업 다른 쌤들과 다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관리하고요. 열심히 뭐 테스트 결과도 나갑니다. 테스트 결과 보면 저도 학부모인데 희노애락 있죠. 아이고 우리 새끼 이번에 너무 잘했네. 이거 돈을 괜히 쏟아부었나? 뭐 다양한 희노애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발 희노애락 하지 마시고요. 테스트 결과 점수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분명히 처음에 점수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점수는 제가 뭐 때문에 보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제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될지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이 집단이 요 문제 요 유형을 잘 못하는구나. 그럼 더 보완해야겠구나. 제가 원해서 수업을 제가 원해서 테스트를 보는 것이지 부모님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결과 성적은 수능 때 완성돼야 됩니다. 초시생은요 점수가 이렇게 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처음에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처음엔 인내심 할 거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재수생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재수생들은 초반에 이미 점수가 나와 있겠죠. 초시생들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재수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엔 재수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초시생들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주간 과제가요. 아이들이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그 계층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층을 나간다는 게 아이들에게 따로따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관지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난이도의 내신형 문제부터 고난도 문항까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시즌 1의 교재예요. 저 교재가 아까 QR코드 찍으시면 다운로드 하나 정도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항 수는 꽤 많이 나갑니다. 그 방학 때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서바이벌 같은 거 보게 되면 제가 문자 이렇게 나가요. 한 2,000자에서 3,000자 정도 나갑니다. 왜냐면 해설지가 없다 보니까 문항에 대한 분석도 해줘야 되고 문항의 특징도 다 설명해드려요. 28회차 올해 전부 다 나갔습니다. 송글씨도 전부 다 나갔고요. 그림 직접 그립니다. 잘 그렸지 않았나요? 제일 잘 그린 거 한 2시간 걸려서 그린 것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뭐 보통은 물리니까 동그라미, 네모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도 많이 만드는, 문제 만드는 거 좋아해서요. 문제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질의응답 진행하고요. 작년에도 뭐 재종반하고 단과에 대해서 1,500명 정도 제가 계속 그 질의응답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애들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즌마다 상담을 무조건 필수로 1회씩 진행할까 생각 중에 학습 방향. 그래서 제가 더하지만 이제 조교들이 그 아까 왜 점수 올라갔던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을 주로 조교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물리 실력은 출중하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성적 향상을 어떻게 했더니 경험했는지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그 비법을 전수하도록 하려고 하고요. 질의응답 제가 했던 거 한번 예시로 넣어드린 거예요. 어우 되게 길게 하죠. 예, 제일 긴 거 한번 골라봤어요. 보통은 응 맞아 잘했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초시생이 살아남는 법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뭐 어머님들이 알 건 아니잖아요. 사진만 찍으셔도 되고 그 초시생이 살아남는 법은 절대 제2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수업에 재유생은 듣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재유생 수업도 다 하죠. 근데 초시생에 강하게 어필을 해주면 재유생은 알아서 따라와요. 그리고 재종반에선 다 재유생만 있죠. 사실은 재유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초시생이 주로 듣는 단과에선 초시생의 수업 그 전략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고 재수 친구들도 처음엔 초시생처럼 공부를 해주셔야 성적이 잘 오릅니다. 신을 믿으시나요? 제가 신씨라서 도를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제 이력이에요. 저는 이제 굵직굵직한 이름만 써놨고 아까 보셨죠? 이제 뭐 약간 동안이라고 말씀해서 전부 감사드리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긴 시간을 강의를 했고 강의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있던 자리에서 최고의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연구실에서도 상당히 최고의 소리를 들었고 교수님이 상당히 만류했었어요. 학원 강의 한다고 했을 때 왜 하니? 또 교수한다고 대학원 들었던 거 아니니?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집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진행을 했고 또 강의 가르치는 게 더 재밌었어요. 공교육은 좀 약간 경직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제가 뭐 그렇다고 수능을 오래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능 문제 1,500점 만들었던 게 그런 이유로 제가 교재를 하나하나 다 손보는 이유가 일부러 제가 수능을 더 빨리 학습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3년 차거든요.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더 지금 들떠 있어요. 빨리 아이들 만나고 싶은데 40일을 어떻게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40일 후에 수업이 진행되니까 이게 재작년에 교재 작업한 거고 이제 작년에 이거를 이제 계층화를 잘해서 아이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재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케어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냥 뭐 즐겁게 수업한다 이게 아니라 아무래도 저의 노력을 담아서 갈아 넣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을 선물할 거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또 좋은 어떤 합격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